자, 지난 시간에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 나갔었죠. 특수상대성 이론 나갔었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일부 몇 문제 같이 좀 풀었었고,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문제 푸는 게 숙제였어요. 자, 특수상대성 문제 풀기 전에 우리 정리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특수상대성은요, 여러분들이 상대성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성은요, 어떻게 보면은 뭐 내용은 막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문제 풀 때는 그냥 획일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하나 예를 들어 보죠. 우주선이 있어요.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속력 V로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력으로 간다고 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밖에 관찰자 누가 할까요? 철수가 밖에 있다고 칠게요. 자, 우주선 안에는 영희가 타고 있어요. 자, 먼저 철수 관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무조건 철수 관점이에요, 관찰자가. 자, 철수 관점에서 시간. 자, 시간은 철수가 봤을 때 영희의 시간은 어떻게 가야 돼요? 영희의 시간은 느리게 가야 돼요. 그쵸? 철수가 봤을 때 영희의 시간은 느리게 가고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A라는 행성이 있고 B라는 행성이 있어요. 자, 뭐 시끄러워 저건. 철수에 대해서 A하고 B는 정지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철수가 측정한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고유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철수에서 측정한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바로 뭐가 되고 고유거리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영희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영희 입장에서는 첫 번째, 영희 입장에서는 자기가 멈춰 있고 철수가 반대로 속도 V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는 영희 입장에서는 철수의 시간이 어떻게 간다? 느리게 간다라고요. 그냥 간단해요. 획일적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에 대해서 영희는 자기가 가만히 있고 A하고 B가 자기를 향해서 다가왔다 멀어졌다 하는 거죠. 이때 문제가 되는 건 영희 입장에서는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 상태로? 짧아진 상태로 가겠죠. 그렇죠? 자, 이 상태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영희 입장에서는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어떻다? 짧다가 돼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선 자체의 길이 볼게요. 우주선 자체의 길이 기역에서 니은까지라고 해볼까요? 기역에서 니은까지에 대해서 정지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죠? 0이죠. 이렇게 되면은 0이 입장에서는 기역에서 니은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면 이거는 바로 뭐예요? 고유거리예요. 자, 그런데 철수 입장에서는 0이가 움직이는 걸 봤죠. 기역에서 니은까지. 이렇게 되면은 철수 입장에서 기역에서 니은까지 우주선의 길이는 어떻게 측정한다? 철수 입장에서는 우주선의 길이 자체는 짧게 측정한다. 이게 다죠. 따지고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잘 하고요. 동시성에 불일치할 때 가끔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우주선이 있고 우주선 안에 광원이 있어요. 자, 광원이 있고 한가운데 광원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양쪽 똑같은 거리 A, B에 검출기를 놓았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리고 이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속도 V로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주선 안에 역시 0이 우주선 안에 있는 0이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발생한 빛은 같은 거리라면 동시에 도달하겠죠. 자, 근데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0이는요. 자, 0이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 빛이 방출. 이 빛이 방출되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광원이 하나예요. 네. 오늘 저기 학생 물리 수업이요?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얘기는 들었었는데 좀 늦어 가지고. 네, 네, 네. 좀 들어올게요. 네. 잠시만요. 혹시 학교에서 상대성 진도 나갔어요? 지금 나와 나가고 있어요? 다 앉을까요? 그다음에 이거는 완자측이고요. 앞에 거는 뒤에 거는 마더탕 수능 기출 문제 뭐 하는 거거든요. 이거 잠깐 앉아서 같이 할게요. 이따가 자세한 거 이따 얘기할게요. 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늦게 와가지고 오늘 안 오나 그러고 있었지. 편하게 앉으세요. 자, 그러면은요. 이때 동시성에 불일치할 때 광원이 하나죠. 광원이 한 개예요.
그럼 우리 잘 생각해 볼게요. 광원에서 빛이 빵 하고 발생한다. 광원에서 빛이 발생을 하면 어느 쪽으로 빛이 가든 어느 쪽으로 빛이 가든 동시에 출발할 거예요. 이거는 우주선 안에 있는 영희가 봤을 때 동시 출발이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영희만 봤을 때뿐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철수가 봐도 동시 출발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쵸? 왜? 광원이 하나니까. 항상 기준이 되는 거는 동시성의 불일치에서는 항상 기준이 되는 거는 한 개짜리예요. 그럼 여기서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희 입장에서는 광원에서 방출한 빛이 양쪽으로 동시에 출발한 건 무조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물론 밖에 있는 철수 입장에서도 방출된 빛이 양쪽으로 동시에 출발한 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A하고 B까지 이제 도달하는 문제에 대해서 영희가 봤을 때 양쪽에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표현을 하면은 뭐가 숨겨져 있는 거죠? 광원에서 A까지, 광원에서 B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사실을 숨겨놓은 거고, 또 혹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전제 조건을 주었으면 A하고 B에 동시에 부딪힐 거다, 도착할 거다라는 게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런데 철수 입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 철수 입장에서는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동시 사건인 건 철수나 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런데 또 하나 철수 입장에서 영희 입장에서 둘의 거리가 같다면 이 거리가 같다면 철수 입장에서도 두 거리는 같은 건 사실이에요. 길이 수축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거리가 두 물체 사이에 있다는 건 철수도 마찬가지고 영희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철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죠? 우주선이 옆으로 전진하니까 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광원도 옆으로 전진, B도 앞으로 전진, A도 앞으로 전진 이렇게 되죠. 누구 입장에서는? 철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철수 입장에서는 동시에 방출된 빛이 어디에 거리가 짧은, 누가 거리가 짧다는 거죠? 빛이 이동할 거리가 짧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A에 먼저 도착하고 B에 나중에 도착한다가 되는 것 뿐이에요. 즉 뭐가 동시고 뭐가 동시에 불일치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이거는 잘 안 틀려요. 보통은 동시성의 불일치에서 얘는 잘 안 틀려. 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길이 수축이라든가 시간 지연이라든가 이런 건 잘 안 틀리는데 뭐가 잘 틀리냐? 거꾸로 가는 걸 잘 틀려요. 한번 거꾸로 가볼게요. 이제는 발생 장치가 두 개예요. 우주선이 있고 빛 발생 장치가 A라는 발생 장치가 있고 B라는 발생 장치가 있대요. 이제는 발생 장치가 둘이에요. 이러면 발생 장치가 둘이니까 빛이 켜졌다. A와 B가 불이 켜졌다. 그랬을 때 동시는 이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한가운데 검출기가 있다. 안에 있는 이번에 영희 입장에서 영희가 봤는데 이 길이가 똑같대요. 자, 그리고 나서 빛이 어떻게 방출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모르겠는데 검출기에 동시 도착이래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데 광원이 하나에서 빛이 방출하는 거는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 동시 사건이니? 라고 물어보면 다들 그건 동시가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검출기가 한 개인 경우에 한해서는 사실은 한 개짜리가 무조건 기준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도착한 게 사건이에요. 동시 사건이에요. 도착한 게. 동시 도착했다는 게 사건이에요. 그러면 밖에 있는 철수가 봐도 동시 도착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영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같은 거리에 있는 A하고 B에서 발생된 빛이 검출기에 동시 도착했다. 일단 동시 도착했다가 사실이니까 그러면 A하고 B에서는 동시에 켜져야 한다가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철수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가 중요해요. 철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중에서 뭐가 기준이냐? 동시 도착이 일단 기준이에요. 왜? 검출기는 하나니까. 이해하기 불편하면 그냥 여기다가 모니터가 하나 있어서
검출기에 모니터가 있어서 여기에 동시 도착이라고 써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밖에 있는 사람이건 안에 있는 사람이건 다 같이 본다고. 그럼 철수는 동시 도착이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영희 입장에서 둘의 거리가 같으면 철수 입장에서도 둘의 거리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한다죠. 그런데 빛은 어떻게 이동을 하죠? 우주선이 옆으로 전진하죠. 철수 입장에서는. 그러면 검출기도 앞으로 전진. 그 다음에 발생장치도 앞으로 전진. A라는 발생장치도 앞으로 전진. 그래서 이 거리는 역시 똑같아야 되겠죠. 물론 길이 수축이 있으니까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철수가 보는 비율로는 일단 똑같아야 돼요. 같은 거리라고 팩트를 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빛은 발생된 건, 자 이때는 발생된 건 여기예요. 여기서 빛이 가요. 그래서 검출기는 여기까지 빛이 와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빛은 여기서 출발한 거죠. 얘가 앞으로 전진했었어도. 근데 빛은 여기까지만 가서 부딪히면 되니까,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는 동시 도착하려면 그것도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게, 그럼 어디서 먼저 불이 켜져야 된다? 얘는 가까운 거리를 가니까 얘가 먼저 동시에 켜지면 안 되죠. 누가? A에서 먼저 켜지고 나서 B가 나중에 켜져야지 비로소 둘이 동시 도착이 가능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성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길이 수축이라든가 누가 시간이 느리게 가냐 이거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철수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움직여? 그럼 영희의 시간이 느리게 가. 영희 입장에선 철수가 움직여? 그럼 영희 입장에선 철수의 시간이 느리게 가. 끝. 그 다음에 A에서 B라는 거에 대해서 철수가 멈춰 있어? 그럼 A가 측정한 게 고유거리야. 그런데 영희는 그거에 대해서 움직여? 그럼 영희 입장에서 A와 B가 자기한테 다가가. 그것도 길이가 짧아진 상태로 수축거리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금방 해요. 처음에가 좀 헷갈려서 그렇지. 그런데 막상 해보고 보면 진짜 어려운 문제는 동시성의 불일치에서 보통 나타나더라고요. 요거 좀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거 이어서 우리 몇 가지만 더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우리 숙제로 좀 풀어보라고 시켰었거든요. 그리고 몇 개는 저랑 같이 하고요. 나머지는 질문 받아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11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거 기출문제예요. 마더텅이고요. 113페이지에 보시면은 4번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 중에 하나죠. 자, 4번. 지난주에 숙제로 풀었으니까 대충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랑 그냥 같이 볼게요. 4번 문제예요. 자, 빠르게 문제라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리고 문제 풀 때요. 접근하는 방식 중에 제일 안 좋은 접근 방식이 문제를 보자마자 몰라예요. 몰라도 좋으니까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물리 문제는요. 문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못 푸는 거지 내용을 몰라서 못 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의외로 내용이 적거든요. 물리가. 굉장히 적어요. 물화생지 중에서 제일 적어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와 B가 탄 우주선이 수평면에 대해 있는 관찰자 C에 대해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자, 누가 관찰했을 때죠? 이거는 관찰자 C가 관찰했을 때 A와 B가 각각 VA하고 VB라는 속력으로 나란하게 운동을 한대요. 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A가 측정했을 때가 B가 측정했을 때보다 작다. 자, 라고 되어 있고 거울은 광원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정지된 관찰자를 우리 C라고 볼게요. 정지된 관찰자 C 입장에서 B시계가 있고요. 이 B시계는 빛을 위로 쐈다가 아래로 되돌아오는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B시계는 누구한테 고정되어 있는 거죠? 관찰자 C한테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럼 C가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T, C를 측정한다고 칠게요. 그럼 C가 왕복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T0, 즉 고유시간이라고 놓을게요. 고유시간을 놓는 게 아니라 고유시간이죠. 정지되어 있는 관찰자가 정지되어 있는 빛시계를 측정했으니 이게 고유시간이에요. 항상 고유자가 붙는 건 누구다? 정지되어 있는 관찰자가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관찰했을 때다.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현재 그림에서는 C가 봤을 때 A, C가 봤을 때 B가 각각 오른쪽으로 VA, VB라는 속도로 가고 있더라죠.
자, 그런데 이거를 관찰자를 A 입장과 B 입장으로 바꿔서 그리잖아요. 왜? 어차피 시간은 A, B가 구하는 거니까. 그럼 A 입장에서는 BC의 C가 왼쪽으로 VA로 움직이는 거고 항상 관찰자는 자기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는 B시계가 왼쪽으로 VB라는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조건에서 뭐라 하냐? 조건은 조건이에요. 그렇게 됐다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비 털 필요가 없어요. 가끔 물리를 힘들어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어진 조건과 구해야 되는 조건을 헷갈려 해요. 문제에서 뭐뭐는 뭐뭐다 라고 줬으면 그거는 그렇게 준 거예요. 문제에서 뭐뭐니? 라고 물어보면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두 개가 혼용이 돼가지고 뭐뭐이다 라는 팩트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팩트예요 그냥.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거울에서 빛이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을 A가 측정했을 때가 B가 측정했을 때보다 작대요. TA가 TB가 측정한 것보다 작대요 지금. 자, 그럼 얘는 왼쪽으로 가니까 빛은 위로 쏘면은 위로 왔다 갔다 가는 게 아니라 A 입장에서는 사선으로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빛의 속력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A가 더 오래 걸렸다는 소리는 빛이 이동하는 경로가 더 길었다. 얘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소리는 뭘 알 수 있죠? VA하고 VB 중에 누가 더 크다? VB가 더 크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기억.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빛의 속력 얘기가 나오면 어느 관찰자가 관찰하든 빛의 속력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죠 그냥.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예요 팩트는. 그럼 틀렸고 VA하고 VB 중에 누가 더 크다? VB가 더 크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C가 측정할 때, 자 C가 측정할 때는 A도 움직이고 B도 움직이니까 C가 봤을 때는 A도 시간이 느리게 가고 C가 봤을 때는 B도 시간이 느리게 가야 되는데 누가? VB가 더 크죠. 그렇다는 소리는 느리고 느린데 얘가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시간은. 그러면은 C가 측정할 때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가 맞죠.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자 됐고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순서를 제가 좀 바꿔놨죠 일부러. 마더탕을 먼저 풀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내신에서는 뭐 짤짤한 거 많이 할 거예요 학교에서 분명히. 그런데 저희 특수장대성은요 그냥 굉장히 획일적으로 문제를 먼저 풀 줄 아는 게 좋아요. 그렇게 획일적으로 이건 이렇대, 그냥 이거는 이렇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푼 다음에 앞에 완자나 이런 내신 대비용 문제에 가가지고 짤짤한 거를 한번 그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맞춰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기출문제 먼저 풀려요 보통은. 자, 첫 페이지에서 괜찮나요? 첫 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1번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1번 문제가. 여러분들 1번 문제 같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답은 잘 맞추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만 복잡해지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1번 문제가. 1번만 하나 같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빛이 그러면 그림과 같이 영희가 우주선에 있대요. 탄 우주선에서 정지한 철수에 대해서 일정한 속력 0.8c로 운동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던 그 어떤 문제하고도 똑같아요. 자, 우주선 뒷부분에 고정된 점 P에서 방출된 빛이 우주선 앞에 고정된 거울 Q에 반사되어 다시 되돌아온대요. P까지. 이게 문제예요. 자, 철수와 영희가 각각 측정한 물리량으로 서로 같은 것만을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답만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답은 간단하니까. 첫 번째, PQ 사이의 거리. PQ 사이의 거리 우주선 내부에 있는 거리죠. 이거는 PQ,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영희가 측정한 게 고유거리예요. 그럼 철수가 측정한 거는 뭐 고유거리가 아니고 움직이는 거 봤으면 무조건 짧다밖에 없죠. 그럼 PQ의 거리는 철수가 측정한 게 더 짧아요. 자, 그 다음에 P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영희가 보나 철수가 보나 빛의 속력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이게 바로 서로 같은 물리량이죠. 맞아요.
자, 디귿. P에서 방출된 빛이 P로 되돌아오는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 사실은 이 디귿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으면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 디귿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은 빛이 자, 경우의 수를 나눠볼게요. 우주선이 뒤에서 빛이 방출된 게 반사돼서 되돌아와서 P에서 가서 다시 P까지 되돌아올 때까지를 본 거죠. 이 문제 자체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요. 얘는 오른쪽으로 가요. 문제에서는요. 두 가지 경우를 더 나눌게요. P에서 방출된 빛이 Q까지만 가는 경우, 편도만 보는 경우에 한 방향만. 얘는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가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또 Q에서 빛이 P까지 가는 경우, 뭐 반사돼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 또 편도만 볼게요. 자,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다 달라요. 얘기가 조금씩. 먼저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우주선 안에 누굴까? 0인가요? 0이 입장에서는요. 먼저 얘부터 생각할게요. 0이 입장에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반사돼서 맞고 돌아갈 때까지 걸린 시간도 역시 T1이에요. 0이 입장에서는. 그러면 왕복 시간은 어떻게 되죠? 0이 입장에서는 T1, T1이니까 왕복 시간은 2T1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밖에 있는 철수 입장에서가 이제 되게 골 때려져요. 철수. 자, 먼저 요 경우부터 볼게요. 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빛은 P에서 방출이 돼요. 여기서 빛이 방출이 되는데 Q가 앞으로 전진해 버리죠. 물론 얘도 앞으로 전진했겠지만. 그래서 방출된 건 여기서 검출기는 여기까지죠. 이렇게 되면요. T1보다는 T2가 더 커야 돼요. 커야 된다고 해서 반대로 보여요. 더 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꾸로 돌아올 때는요. 여기서 발생된 빛은 앞으로 전진, 하지만 여기서 발생된 거고요. P가 앞으로 전진해 주죠. 그래서 실제로 빛이 이동한 경로는 요만큼만 가면 돼요. 이거를 T2'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T2'은 누가 더 커야 돼요? T1이 더 커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문제를 따로따로 물어보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왕복 문제로 바꿔볼게요. 왕복 문제로 바꾸면은 이게 어떻게 돼야 되지? 그쵸? 왕복 문제로 바꾸면요. 얘를 제일 쉽게 보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왕복 문제가 되잖아요. 빛을 옆으로 쏘든 위로 쏘든 똑같아요. 결론은. 그냥 빛을 위로 쏜다고 생각하세요. 맞고 되돌아온다고. 이때 얘가 측정한 거, 0이가 측정한 걸 T1의 2배라고 합시다. 왔다 갔다니까. 근데 우주선은 앞으로 전진하니까 철수 입장에서 빛이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뭐 물론 갈 때하고 올 때하고는 다르겠지만 결국은 왕복 시간은 철수가 측정한 왕복 시간은 0이가 측정한 왕복 시간보다는 커야 돼요. 이렇게 되면 또 되게 웃기죠. 이 문제가 사실은 성립을 안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왕복 시간에서는 뭐 시간 지연 개념을 써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갈 때랑 올 때랑은 뒤바뀌어요. 또 시간 지연 개념이 어느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문제를 풀 때는요. 선생님 만약에 이 경우는 이런데 이 경우는 이런데 왜 이 경우는 이래요? 이거 하지 마세요. 문제에서 이것만 물어보면 이것만 답하시고 이것만 물어보면 이것만 답하시고 얘를 물어보면 얘만 답하는 거예요. 섞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 얘는 이론이에요. 결론은. 이론이기 때문에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묻는 방식에 따라서 그대로만 답을 하셔야지 바꿔서 답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어차피. 이게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역학을 풀면서 굉장히 법칙만 했거든. 철저하게 맞아떨어지는 법칙. 하지만 상대성은 이론이에요. 특수상대성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면 안 돼요. 딱 시킨 대로만 가셔야 돼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정해진 대로. 좀 헷갈려요. 그래서 얘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첫 페이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첫 페이지에 혹시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상대성은요. 이렇게 해보면 돼요. 물리를 잘하냐, 물리를 못하냐, 특수상대성을 잘하냐 못하냐랑 좀 별개 문제예요. 물리를 진짜 잘하는 사람도 특수상대성만큼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특수상대성은 물리를 잘하는 애들이 처음에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를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지 그럼 답이 잘 맞아요. 그때부터는. 골 때려요 여기가 좀. 아마 유일하게 내가 여기서는 아마 이렇게 되면 그대로만 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뭐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로워할 만한 것만 한번 해볼까요? 쭉 넘어가서 혹시 질문 있어요? 혹시 숙제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 114페이지에서 질문 이 아가씨 안 했네. 에이그 질문 있어요 여기서?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 자, 115페이지에서 거기 뮤온 얘기가 나오거든요. 9번에서. 근데 뮤온은 이거 말고요. 거긴 설명이 나온 거고요. 뮤온 문제는 어느 게 제일 헷갈리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뮤온 문제가 조금만 뒤로 넘어갈게요. 조금 뒤로 넘어가면 뮤온 문제가 여러분들 3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뮤온 문제는 잘 안 틀리는데 37번 문제를 잘 틀려요. 왜냐하면 뮤온 문제가 어려워져서 틀리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잘못 해석해요. 지 멋대로 해석해서 그래요. 자, 37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뮤온. 자, 뮤온은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지구 대기권에 하전 입자가 뭔가 부딪힌대요. 그래서 그게 뮤온이라는 걸로 바뀐대요. 근데 걔는 일시적인 거여가지고 빠른 시간에 다시 원상복구가 된대요. 그런데 그 속도로 지구에 도달하면은 지표면에 도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지표가 있으면요, 지표면이면은 뮤온이 여기서 생성이 된다. 생성. 그럼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뭐 책에는 뭐 0.99c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오면 문제는 얘가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한 이쯤 오다 보면 다시 소멸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지표면에서는 관찰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지표면에서 관찰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지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뮤온이 저 속도로 날아왔는데 뮤온이 시간이 느리게 가서 더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혹은 뮤온 입장에서는 자신의 시간은 그대로인데 이 길이가 짧아져서 지면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문제될 게 없고 실제로 간단하게 문제 풀면 잘 풀어요. 자, 이 문제가 왜 틀리냐면은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측정할 때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팩트를 따야 돼요. 누가 관찰했을 때 조건이 어땠다라는 거를. 그러면 여기서는 지표면에 있는 관찰자, 지표면 관찰자예요. 관찰자에서 뮤온이 생성돼서 지표면까지의 거리를 h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거는 누가 관측한 거죠? 지표면에 있는 관측자가 관측한 거리죠. 그러면 저 h는 고유 거리가 돼요. 자, 그런데 자, h인 곳에서 뮤온 A, B가 생성되어 각각 두 개네요. 얘는 뮤온이 두 개인데 하나는 0.88c, 하나는 0.99c. 누가 더 빠른 거죠? A하고 B 중에서 B가 더 빠르네요, 지금. 자, 그 상태래요. 자, 근데 A, B 둘 중에 하나는 지표면에 도달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은 더 빠른 누가? B가 지표면까지 도달해야 되고요. 관찰자 입장에서는 A는 오다가 어딘가에서 소멸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왜? A보다는 B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현상이 더 클 거니까.
그래서 관찰자 입장에서는 A보다는 B가 더 오래 살아남았을 것이다. 뭐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그래요. 또 A나 B 입장에서는 A도 저 H보다는 짧은 거리를, B도 H보다는 짧은 거리를 갔을 텐데 각각의 입장에서는 근데 B가 길이 수축이 더 많아서 B가 더 짧은 거리를 갔을 거다. 그래서 살아남았을 거다. 단 뮤온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아있는 시간은 서로 어떻다? 같다죠. 자, 그런데 이게 왜 틀리냐? 여기까지는 다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정지 상태의 뮤온이 생성된 순간부터 붕괴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이 t0이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고 모든 물리 문제가 마찬가지인데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에 대한 문구를 되게 등한시 여겨요. 그래서 그 뜻이 뭐지? 라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눈에 보였어요. 보긴 봐요.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t0, 시간, 정지 이것만 보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써있냐? 정지 상태의 뮤온이 37번이에요. 정지 상태의 뮤온이 생성된 순간부터 붕괴되는 순간까지. 즉 무슨 뜻이냐? 여기 뮤온이 자 여기 가상의 실험실이 있어요. 가상의 실험실이 있고 실험실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뮤온을 발생시켜서 뮤온이 소멸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했더니 t0래요. 즉 정지되어 있는 관찰자가 정지되어 있는 뮤온을 생성해서 소멸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했으니까 이거는 고유 시간이에요. 고유 시간은 누가 보기에 뮤온 A가 봐도 자기는 t0만큼 살아있는 거고 B가 봐도 t0만큼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지표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t0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어야죠. 왜냐하면 A가 지표면에 있는 관찰자가 볼 때는 A나 B의 시간이 느리게 갈 거니까. 자, 그럼 기억. 관찰자가 측정할 때 A가 생성되는 순간부터 붕괴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t0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고쳐주셔야겠죠. 이것 때문에 많이들 틀려요. 왜? 선생님, 근데요, 거기 정지 상태라면서요, t0라면서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관찰자가 측정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랬더니 거기 보시면 정지 상태의라고 쓰여 있으니까 관찰자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다. 뮤온하고 같이 멈춰져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얘기다라는 거죠. 이건 뮤온의 고유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거는 뮤온 B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관찰자가 측정했을 때, 자, 이게 문제인데, 자, 다시 이거 한 번만 더 할게요. 여기 철수가 있어요. 행성 A라는 곳에서 행성 B까지가 있어요. 얘네들은 서로가 다 정지되어 있어요. 즉 같은 좌표계예요. 자, 이때 철수가 측정한 A에서 B까지의 거리 L은 얘가 측정한 게 고유거리예요. 왜? 멈춰 있으니까. 자, 이때 어떤 우주선이 지나간대요. A를 스쳐 지나간 순간부터 속도 V로 B를 스쳐 지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철수가 측정했더니 t 철수를 측정했더니 그럼 이거는 뭐야? A에서 B까지 고유 거리를 V라는 속력으로 지나간 거니까 V 곱하기 t 철수를 곱하면 이게 바로 길이 L 고유 거리가 돼요. 그런데 V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V 입장에선 A나 B나 V는 자기가 가만히 있고 A하고 B가 다가 지나가는 거죠. 근데 A 입장에서는 자기가 멈춰 있고 A, B가 움직이니까 A와 B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상태로 짧아진 상태로 지나가죠. 자, 이 안에 0이가 타고 있다고 보면 0이 입장에서는 짧은 A와 B가 스쳐 지나가는데 얘네가 얼마로 자기가 가만히 있고 얘네가 속도 V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0이가 측정한 시간에다가 곱하기 속도 V를 곱해버리면 L 0이가 측정한 거리가 되고 이게 바로 수축거리가 돼버리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 말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H는 0.99c T0라고 써있는데 0.99c T0는 이건 누구 입장에서? 뮤1 B 입장에서 측정한 거리가 되는 거죠. 즉 수축거리가 돼버려요. 왜? T0가 정지 상태의 뮤온이 측정한 시간이니까.
뮤온 자신의 고유 시간이에요. 그러면 0.99c t0 하면 뮤온 B가 간 거리가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실제로 B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갔다고 치면은 이 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0.99c 곱하기 t0가 되는 거죠. 근데 지표에 있는 관찰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표현을 써야죠. 괜찮겠죠? 괜찮을까요?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이렇게 말장난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안 되면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괜찮으니까. 상대성, 특수상대성은요. 좋은 점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되는 놈은 계속 돼요. 한 번 안 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한 번 될 때까지는 좀 고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번 될 때 어느 순간이 되느냐?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던 복잡한 걸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묻는 것만 생각하고 묻는 것만 답할 때,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누구 입장에서 측정한 조건인지를 명확하게 했을 때는 절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요 조건에 나와 있는 걸 누구 입장인지 안 보잖아요. 그럼 나도 틀려요. 그거는 어차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문제 몇 개만 해보고 여러분들 질문만 받고 이제 넘어가죠. 여러분들 앞으로 넘어가서 1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16번. 16번. 자, 16번 문제는 자,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관찰자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입장이냐가 자꾸 뒤바뀌어요. 문제에서. 그다음에 줄 때도 누구 입장이 어떻고 누구 입장이 어떻다고 자꾸 뒤섞어서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는요. 여기까지 하고 16번 더 할 수 있겠네. 자, 16번이요. 자, 16번. 자, 그림과 같이 점 5에는 광원이 있대요. 점 PQ 아래는 거울이 있답니다. 광원과 거울에 대해서 정지되어 있는 영이, 그럼 영이가 측정한 게 고유자가 붙겠네요. 5까지 각각의 거리가 L로 같대요. 자, 그러면 영이 입장에서 5가 있고 여기서 같은 거리 떨어진 만큼의 PQR이 존재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는요, 보나마나 불이 켜지면 광원이 하나니까 어느 방향으로 빛이 가든 이거는 영이가 보든지 혹은 밖에 있는 우주선에 탄 철수가 보든지 이건 동시사건이죠. 불이 켜지는 건. 왜? 광원이 하나니까. 한 개가 기준이에요, 무조건. 자, 그러면은요, 나머지는 뭐 다른 특별한 거 없고 얘가 0.99c로 간대요. 0.9c. 자, 그 상태에서 준 조건에서는 결국 문제에서는 영이가 봤을 때 거리가 다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영이가 봤을 때 거리가 똑같다라는 소리는 철수가 봐도 사실은 얘하고 요 길이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철수가 보기에는 여기하고 여기가 길이가 똑같겠죠? 일단 가운데는 가운데 이렇게 되면. 자, 이제 묻는 것만 답할게요. 철수 입장에서예요. 자, 기억 P와 R 사이의 거리는 자, 근데 철수 입장이죠. 철수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가요? 아니죠. 자신은 정지되어 있고 요 전체가 왼쪽으로 0.9c로 가는 거죠. 되게 웃긴 게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왼쪽으로 화살표 하나만 저렇게 해놓잖아요. 덜 틀려요. 확실하게. 표시만 해놔도. 마치 자동차가 갈 때 차선을 그려놓으면 사고가 덜 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P에서 R 사이의 거리, 이 길이하고 요 길이인데 영이 입장에서는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도 같으니까 2배 차이 나는 거 맞거든요. 영이 입장에서는. 그런데 철수 입장에서는요. 길이 수축이 생길 거예요. 여기서 묻는 건 길이 수축이죠. 그럼 길이 수축만 생각하세요.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철수 입장에서는 가는 진행 방향과 나란한 방향 성분만 길이 수축이 있어요. 하지만 수직 방향에는 길이 수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직 방향으로는.
자, 그래서 2배가 안 되겠네요. 2배보단 작겠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문제인데 5에서 PQR로 동시에 출발한 빛은 자, 철수 입장에선 빛이 여기서 발생됐지만 검출기도 발생장치 앞으로 전진, P도 전진, R도 전진이죠. 그런데 빛은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면 되고 얘는 여기까지 가면 되죠. 이때 도착이 기준이 아니라 출발이 기준이죠. 왜? 광원은 하나니까. 그럼 어디에? R에 먼저 도달한다 라고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누구 입장에선? 철수 입장에선. 왜? 빛의 속력은 바뀌지 않으니까 동시성의 불일치가 생겨요. 그럼 P보다 R에 먼저 도착한다? 철수 입장에서는 P보다는 R에 먼저 도착한다가 맞죠. 이렇게 되면. 자, 근데 O와 Q 사이를 왕복하는데 여기도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다시 밖에 있는 철수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있으면 우주선의 위아래 방향의 거리 이게 안에 있는 영희가 봤을 때나 밖에 있는 철수가 봤을 때나 우주선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전진해 버리면 수직 방향으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철수가 측정한 길이랑 영희가 측정한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이건 뭐죠? 물체 사이의 거리예요. 그런데 디귿에서 물어본 거는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영희 입장에서는 빛이 왕복하는 게 여길 따라서 한번 왔다 갔다 하면 그만이에요. 영희 입장에서는. 하지만 철수 입장에서 문제가 생기죠. 철수 입장에서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안 바뀌었는데 빛은 사선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빛은 사선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철수 입장에서는 물체 사이의 거리와 빛이 간 거리가 달라져 버리죠. 하지만 영희는 어때요? 물체 사이의 거리와 빛이 간 거리가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꿔야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O에서 Q 사이에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여기 길이가 L이면 자,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영희가 기준인데 영희 입장에서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거리가 2L, 빛의 속도가 c, 이거는 t, 영희가 측정한 시간이죠. 근데 문제는 철수는 빛이 사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더 크다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16번의 디귿은 이다가 아니라 뭐다? 크다가 돼야 되고 디귿이 맞다고 하면 이건 누구 입장에서죠? 영희 입장에서죠. 자, 이렇게 상대성은요, 특수상대성은 묻는 것만 답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걸로만. 이걸 하면서 이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버리는 그 순간 문제가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기출문제처럼 명확한 문제를 가지고 상대성을 푸는 게 훨씬 더 처음엔 유리해요. 좀 더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완자나 이렇게 내신 대비용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오히려 거기가 더 꼬여 있어요. 말도 좀 잘못돼 있고. 왜냐하면 공신력이 좀 떨어져요. 걔네는. 문제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상대성은.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지금 중간고사 볼 때는요. 각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바꿔서 내죠. 숫자도 바꿔서 내고 내용도 바꿔서 내요. 그런데 이놈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보기를 만약에 뭐뭐이다를 뭐뭐 아니다로 바꾸잖아요. 그럼 뒤바뀌었으니까 답이었던 게 아니면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성은요 되게 골 때려요. 뭐뭐이다를 뭐뭐 아니다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yes였던 게 no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yes였던 게 다시 yes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여기 성립을 안 해서 문제 자체가 아예 성립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상대성은요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내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참 별것도 아니게 생긴 게 시험 문제 막상 내보면 되게 까다로워요. 여기가. 그래서 각 학교 선생님들이 처음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의욕적으로 여기를 좀 바꾸는데 그러다가 오류 나요. 그래서 제시 볼 확률이 되게 높은 문제 가지고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조금 학교 선생님들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어지간해서는 잘 안 바꿔요. 문제를. 그럼 뭘 주로 바꾸느냐? 보기 순서를 주로 바꾸거나 아니면 명확한 애들만 주로 좀 건드리고 조금 특이한 애들은 잘 안 건드려요. 그리고
기출 문제 위주로 좀 나가는 경향이 있고요. 완자나 이런 문제집들은 가급적이면 잘 손 안 대려 그래요. 그리고 수특 문제도 나중에 이따 드릴 거거든요. 수특 문제도 가끔 보면은 이게 성립이 되나 싶은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가끔. 그래서 뭐 그 해설대로 어떻게 우겨보면 답은 나오는데 조금 우회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는 학교에서 내기가 좀 애매하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제시해 볼 수 있어요. 많이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틀렸어. 주위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따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시험지 갖고 와서 딴 것부터 안 하고요. 내 새끼들이니까 틀린 문제에서 솔직히 맞은 건 안 봐요. 잘못 맞았어도 맞은 건 맞는 거니까. 틀린 문제 중에서 내가 뭐만 봐주냐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지만 봐요. 잠깐만 이 문제 이걸 이렇게 보면 이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가서 우겨봐.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상대성이 제일 힘들어요. 문제 내기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좀 주의사항이니까 조심해서 낼 거긴 하니까 여러분들도 기출문제 무시하지 마시고 좀 풀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요거 상대성 마저 좀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수능 특강 드릴게요. 그리고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저랑 안 했거든요. 지금 질량 에너지 동등성은요. 지금 잠깐 멈춰 놓을게요. 왜? 어차피 지금 얘기해봤자 걔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먼저 그 시간이면요. 전 뒤에 있는 전기력부터 먼저 나갈게요. 대부분의 학교가 기말고사가 전기력까지 아니면은 저기 에너지 준위까지 나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야탁고 없죠? 야탁고요? 아니죠. 야탁고는 특이하게 일과 에너지까지 거예요. 골 때려요 거기는. 그런 학교 빼고는 대부분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10분만 쉬었다 할게요.